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제가 유튜브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올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또 다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가 그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일주일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천천히 보면서 종목을 또 몇 종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만만하게 네이버 금융하고 investing.com 그렇게 되죠. 제가 창을 두 개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먼저 네이버 금융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하는 대로 그냥 천천히 따라해 보시면 앞으로 주식을 보는데 굉장히 편하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딱 들어와 보시면 금융홈에 마켓 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4시 이후에 올려주는데요.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외인기관 쌍끌이 매수에 상승 마감. 코스피 한 달 반 만에 2450선을 회복했다. 코스닥 지수도 한 달 반 만에 800선을 탈환했다. 간밤 미국 증시 상승에 투자 심리 개선된 듯 보입니다. 미국 증시는 최근에 실적이 안 좋으면 폭락을 할 수도 있고 상승을 할 수도 있고 개별 종목마다 자기 멋대로 가고 있습니다. 가상자산도 오름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3% 넘게 상승. 네,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또 가상자산들도 최근에 좀 오르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29일 코스피 지수가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한 달 반 만에 2450선을 회복했다.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조금 눌렸다 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홀딩해라, 매도할 이유는 전혀 없다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굉장히 계속 올라가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주요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한 것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이것도 뭐 경제 성장률이 떨어졌지만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 왜냐하면 주가가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올라간다 보고 한번 이렇게 확 올렸다가 떨어졌을 때 어차피 이거 올라갈 거니까 이런 자리는 저가 매수로 본다 이거죠. 그래서 미국 증시도 굉장히 안 좋지만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지난주에 보여줬습니다.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0.67% 오른 245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증가를 기준으로 2450선을 탈환한 것은 지난달 16일 이후에 한 달 반 만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가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체로 상승했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 1.56% 올랐고 뭐 이런 퍼센트는 중요하지 않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이 올랐다. 그러면 상위 종목들이 아닌 애들은 하락을 했겠죠. 그래서 개별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지수는 오르는데 내 종목은 왜 떨어지지? 그런 경우도 겪으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이버도 올랐고요. 카카오도 올랐고 미국 나스닥 지수 상승으로 굉장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 주요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했다 나와 있고요. 이날 발표된 미국의 성장률이 마이너스대를 기록한 가운데 성장률이 지금 2분기 연속 마이너스대를 기록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수는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장기 전망으로는 어차피 올라가니까 이렇게 빠졌을 때 좋다고 이렇게 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 상무부는 미국의 올 2분기 GDP가 전기 대비 연율 0.9%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5.3%포인트 0.66% 상승한 800선을 회복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는 이어졌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98억, 71억 원 주식을 사들였다. 자, 이것만 봐도 별로 매수세가 강하지 않았고 조금씩 지수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중요한 내용은 크게 없네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엇갈리고 있다. 에코프로비엠, LNF 등 2차전지 관련주가 오르는 가운데 너무 빠진 종목들은 또 오르고 셀트리온 제약, 알테오젠 등 바이오 기업은 약세를 보였다. 요즘에 바이오 ETF를 보니까 굉장히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바이오는 정말 위험하죠. 바이오는 뭐 샀다 하면 마이너스 40%는 그냥 갑니다. 바이오주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바이오 관련 ETF를 사면 지금 굉장히 저가기 때문에 꾸준하게 모아가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시세도 오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보시고, 자 그러면 국내하고 미국 증시 차트 한번 보고 종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차트랑 미국 차트를 꼭 같이 봐야 된다. 왜냐면 우리 차트는 괜찮지만 미국 차트가 이제 하락을 할 것 같다 이러면, 전날에 미국이 하락했다 이러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비슷한 경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 금융에서 국내 증시 들어가 보시면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코스피 먼저 클릭해서 보겠습니다. 자, 월봉, 주봉, 일봉순으로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와 있죠. 월봉으로 스토캐스틱 슬로우는 꼭 봐라. 자, 저점일 때 사면, 저점일 때 사모으기만 해도 굉장히 기다리면 굉장히 높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전문가들도 많이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보시면 저점이다. 지난주에 많이 올랐지만 저점이다. 월봉으로는 지금 60월선 중요한 자리에 와 있다. 60월선을 맞고 떨어질 수 있고 60월선을 돌파할 수도 있겠다. 중요한 자리다. 방향이 결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주봉으로 보시면 월봉보다는 훨씬 좋네요. 주봉으로 보시면 지금 5주선을 지금 돌파했죠. 돌파했고 20월선에 도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상승하는 추세로 전환이 조금 된 모습입니다.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일봉으로 보면 스토캐스틱 슬로우 고점에 있고 지금 60일선 가까이 왔다. 60일선을 강하게 돌파해 줄 건지 아니면 60일선에 월요일날 딱 맞고 떨어질 건지, 떨어지면 밑에 21선이 있겠죠. 21선에 지지를 해주고 올라갈 건지, 뭐 그런 판단. 지금 일봉과 월봉으로 봤을 때는 다음 주가 중요한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그렇고요. 자, investing.com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해외 주식 보기에 굉장히 편리한 곳이죠. 시장의 지수 보시면 세계 주요 지수 클릭하시면 아무거나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S&P 500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봉으로 바꾸고 광고는 지우고요. 자,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월봉으로 보시면 자, 이전의 고점이다. 여기 이 자리가 딱 중요한 자리죠. 여기서 맞고 떨어지든지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보셔도 지금 딱 보면 자, 쭉 하락을 하고 있고 이전 고점에 와 있다. 다음 주가 중요하겠다. 주봉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으로 자, 좁힐 수가 없네요. 일봉으로 봐도 자, 이전 고점에 와 있다.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겠다. 여기를 돌파할 건지 맞고 밑으로 떨어질 건지, 만약에 떨어지면 자, 현재는 추세를 조금 돌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보유 종목들은 뭐 그냥 홀딩하는 수밖에 없겠죠. 맞고 떨어질 수도 있고 돌파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런 자리에서 어떤 종목을 사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동안에 지금 한 며칠 동안 올랐죠. 계속 올랐을 때 급등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왜 급등을 하냐면 종목들이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이
기본적으로 여기에 와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수급이 좋을 때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뭐 경기가 안 좋거나 수급이 안 좋을 때는 이렇게 쭉 빠지죠. 이런 현상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에 정말 말도 안 되게 빠진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은 급등을 하는 경향을 굉장히 많이 보인다. 그래서 내 종목을 장기적으로 들고 있다 하셨으면 무슨 일이지 하면서 또 어떤 기사를 띄우면서 급등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지금 이럴 때는 급등을 하지 않은 종목, 괜찮은 종목인데 남들 다 상승할 때 상승을 안 했다. 그리고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종목들을 사면 되겠죠. 옛날에 설명드린 종목 중에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탄탄한 종목을 사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종목 설명을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자, 주식을 할 때는 항상 여윳돈으로 해라. 대출이 있으면 대출을 갚고 주식을 하지 마라.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내가 샀는데 떨어질 수 있고 수급에 의해서 굉장히 바닥으로 처박힐 수 있다. 그러면 버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고, 중간중간에 올라갈 것 같아서 추가 매수를 절대 하면 안 된다. 정해놓은 자리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한 종목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키움증권 한번 보겠습니다. 비슷하게 치면은 뜰 줄 알았는데 안 뜨네요. 증권사 중에서 굉장히 회원수가 제일 많은 키움증권입니다. 한번 차트로 보겠습니다. 실적 딱 보시면 굉장히 좋죠. 뭐 나쁘지 않습니다. 올해도 작년 최대 매출과 버금간다. 영업이익도 뭐 8,300억. 작년에 비해서는 줄어들겠지만 영업이익률이 14%나 되고 부채 비율이 953% 작년 기준. 그렇지만 유보율이 2889%, 현금도 많고 PER이 4, 뭐 별거 없고 PR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죠. 그리고 PBR 자기 자산 대비해서 0.48,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 이런 종목을 안 망하죠. 이런 종목을 보실 때, 자, 여기 차트를 뚝 눌러보면, 자, 한번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10년 정도, 10년 이상 보면 더 정확하겠죠. 지금 나와 있는 게 한 2005년 정도부터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한 16년, 17년 이렇게 됐습니다. 주가가 어떻게 가고 있죠? 천천히 우상향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저점이죠. 이런 종목들 그냥 사면 된다 이겁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건 그냥 사면 되고,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오고 폭락이 온다 그러면 마이너스 15% 전후에서 1차, 2차, 3차 이렇게 추가 매수를 하면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장기로 봤을 때 괜찮은 종목들, 키움증권의 최대 주주가 다우기술이죠. 다우기술도 마찬가지. 이 종목은 유튜브에서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자기 종목 실수로 딱 비쳤을 때 항상 다우기술이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다우기술 보시면, 자, 장기로 봤을 때 이렇게 가고 있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저평가 구간이다. 이런 데서 절대 떨어지는 건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그냥 사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빠지면 15%, 매수 가격에서 15%, 그리고 그 매수 가격에서 15%, 빠질 때마다 추가적으로 모아가시면 된다. 재무정보 보시면 매출액 굉장히 좋죠. 작년까지 계속 매년 상승하는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도 매년 2배, 20%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 20% 작년 기준, ROE 21%, 자산 대비해서 굉장히 돈도 잘 벌고, PBR 자기 자산 대비해서 0.5다, 0.5배,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PER 2.72,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이런 종목 사면은 배당도 뭐 3% 이상 주죠. 계속 사모으면 된다.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출렁출렁 할 때, 뭐 올라갈 때 팔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은 주식을 할 때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자, 오늘 코스트코를 갔는데 종근당 제품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검색을 해봅니다.
자, 먼저 재무정보 한번 보겠습니다. 재무정보 보시면 2019년 1조, 코로나 때 1조 3천억, 작년에 1조 3천억, 올해 1조 4,500억이 예상된다. 매출은 계속 올라가죠. 영업이익률 7% 정도 나오고요. ROE 12.68, 굉장히 좋고, 부채 84%, 유보율 1989%, 현금 비중도 굉장히 크고, PER 14, PER은 조금 높지만 뭐 바이오주니까 괜찮고요. PBR 1.7, 뭐 자기 자산 대비해서 1.7, 약간 올라가 있지만 바이오주라서 뭐 통과하겠습니다. 배당은 한 1% 정도 주고,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위기가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얘는 특히나 바이오주인데 주가가 얼마나 등락이 클까요? 바이오주는 샀다 하면 내가 산 가격에서 80% 빠질 수 있다. 강할 때는 90%까지도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여기도 한 14년부터니까 한 8년 이렇게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가고 있죠. 이런 자리에서 무서워할 게 전혀 없다 이겁니다. 어떤 위기가 이 가운데서 굉장히 많았겠지만 그걸 다 극복한 그런 회사들이다. 여기서 빠지면 마찬가지 마이너스 15% 전후해서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모아가시면 된다. 그러면 또 주가가 출렁출렁 할 때 팔고 나가면 수익을 본다. 비중이 커지면 조금만 올라가도 굉장히 돈을 많이 벌죠. 그래서 주식이 저쪽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뭘 볼까요? 한 종목도 보자. KG 이니시스 결제할 때 굉장히 KG 이니시스 많이 뜹니다. 보시면 재무정보 보시면 굉장히 깨끗하죠. 너무 깨끗하다. 매출액 2019년 7,400, 코로나 전에 8,100, 코로나 때네요. 코로나 때 8,100 올라갔고, 작년에 1조 더 올라갔고, 올해는 1조 800억 더 올라갈 예정이다. 영업이익률은 10%가 넘고, 부채 비율 178, 유보율 2323, PER은 7이고 PBR 자기 자산 대비해서 0.9배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종목들은 절대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배당 수익률 2.9%, 굉장히 많이 주고.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 길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04년부터 한 18년 이렇게 보시면 이 사이에 얼마나 큰 여러가지 사건들이 있었겠습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도 있었고, 그렇지만 무서워할 게 없다.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비해서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지만 현재는 장기로 봤을 때는 완전히 바닥 구간이다.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마이너스 15% 빠질 때마다 매수 자리에서 1차, 2차, 3차 추가 매수하면 결국엔 수익 구간으로 올라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급등할 때는 내가 급등하는 종목을 잘못 잡게 되면, 급락하게 되면 살아나올 방법을 찾기가 힘들죠. 그렇지만 이렇게 횡보하는 장이나 앞으로 뭐 경기가 안 좋아질 거다, 이런 종목들은 이런 뭐 상황에서는 이렇게 중장기적인 추세를 보고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 탄탄하고, 이 기업은 뭐 망할 위험이 적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종목들은 이런 자리에서 사시면 된다. 사시고 내가 돈 필요할 때 빼시면 된다. 마이너스 15% 전후에서는 추가 매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10종목 중에 2종목이 실패하고 2~3종목이 7종목을 성공한다고 해도 시간이 꽤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매수 자리에서 2%, 1차 추가 매수 자리에서 2%, 2차 추가 매수 자리에서 4%, 이런 식으로 비중을 배로 올리면서 올라가시면 굉장히 좋다. 그러면 내가 한 5종목에서 10종목 갖고 있으면 어떤 종목들은 내가 필요할 때 뺄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종목을 관리하시고 수익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